또 하나의 뭐 이거 알고는 있었는데 김만배의 누나와 윤석열 아빠의 집에 대한 속보가 또 나왔습니다. 뉴스버스에서 나왔죠. 도대체 뉴스버스의 배우를 우리가 자꾸 삼성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삼성이 지금 손절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라는 삼성 생각도 듭니다. 여기 뉴스버스 대신 삼성 들어갈 것 같잖아. 색깔도 딱 그 색깔이잖아. 아니 좀 파란색, 요거는 녹색이 약간 들어간 거고. 어차피 파란 계열이야. 저 자, 색깔 낙지개 색깔 아니야? 근데- 초록색이 낙지개 색깔이라면. 근데 이 안에 아, 보도되는 신천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관련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김만배 누나가 경에 부친 윤기중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할 때 김만배 측에서는 경 부친의 집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만배와 그의 누나 명옥 씨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이 김만배의 누나가 대출금의 일부 자금을 보태 경 부친 집을 사들였는데 사전에 만배와 협의가 있었다. 누나가 집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입 자금에 상응하는 돈을 만배가 누나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19억인가 줬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13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랬어. 대출이 하루 만에 나와서 그러니까 3일 걸렸다는데 그건 토요일 일을 껴서 그렇고 하루 만에 이 허름한 집을 담보로 13억이 나와서 야 정말 저 저축은행은 대출이 쉬운 집이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억을 빚내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 집을 사니까 19억을 현찰로 줬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관리만 할 목적이거나 예를 들어 매입을 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김만배가 떠맡았다고 하면 그냥 부채만 끌어안고 이자만 주면서 아직도 누나 명의예요. 이자만 주면서 잔금만 보태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 낸 것까지 줘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누나가 대출을 받은 행위는 요식행위였다는 거지. 그렇죠. 아니 돈이 있는데 빚을 왜 받아? 그러니까. 빚을 왜 냈어? 희한하네. 더군다나 빚을 내서 사갖고 이 자체를 그냥 누나한테 다 물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옛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부채를 이런 식으로 걸고 집을 사면 나중에 이 집을 산 사람 있잖아. 19억인데 6억에 사는 거야. 왜냐면 13억 부채를 내가 안고 가는 거가 되거든.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확 떨어진단 말이야. 그거 꼼수로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지금 정권에 올라가 앉아있는 동안에는 다이렉트로 못 주니까 그렇죠. 누나 이름으로 해갖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 걱정하지 마. 이자도 내지 마. 그랬을 거야. 누나 들어간 돈 19억 내가 실거비 쳐서 20억으로 줄게 세금까지 해서 라고 해갖고 던져줘 버린 상태에서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6억에 돌려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누군가한테. 그러면 이 자체가 뇌물인 게 맞는 거잖아. 애초부터 그럴 목적으로 산 거잖아. 계집을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모르고 가서 산 것도 아니고 김만배가 누나를 시켜가지고 저 집을 사는데 어디 가서 대출 신청을 하면 하루 만에 13억 대출이 나올 테니 아마 그 저축은행에도 13억을 김만배가 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출을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이 올해 2월 16일에 이 집을 몰수 보전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명의상 주인이 김만배 씨 누나지만 실제 매입 자금의 출처를 검찰도 김만배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그 돈을 써서 산 거기 때문에 만일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것도 불법 자금인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주장대로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이재명인 거예요. 그럼 잠깐 몰수했다 이재명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죠. 뭐야 이게 아니, 말도 안 결과적으로 되잖아. 지금 김만배가 보관하고 있는 돈은 다 이재명 정치 자금으로 하려고. 미래. 잠깐만. 잠깐만.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진짜. 그거랑 상관없이 이 돈이 원래 이재명 돈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아니야. 10년 후에 주기로 해서 2025년에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에 네? 검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이걸 샀다는 거를. 그러면 결국 김만배가 윤석열한테 돈을 준 거야. 그리고 이게 솔직히 아유, 말해서 진짜. 이게 누구한테 선물하기도 쪽팔린 집 아니야? 여기가 무슨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좋은 땅이기를 해. 개집? 무료본에 있기를 해. 개 키우려고 산다. 건물이 제대로 뭐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어져 있기를.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게 오래된 건물에 그 안에 구석에 부동산으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팔고 싶어도 못 팔았겠지. 근데 그걸 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이 동네랑 전혀 상관없는 개를 키우고 싶은 어떤 아줌마가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집을 발견해갖고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네, 라고 말하면서 돈이 어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대출을 받아갖고 할게요. 내가 빚내서라도 내가 내 빤줄을 팔아서라도 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팔아주세요. 이런 썩음한 집에다가 13억을 대출을 받는다고요? 라고 하면서도 그 대출을 받아다가 이거를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검찰이 이거를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이 몰수 버전 자체가 김만배 거라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건데. 그래서 김만배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벌어들인 내 몫의 돈 5,700억은 5,700억이더라고, 얘 몫이. 5,700억은 내 돈이다. 유동규 것도 아니고, 저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이며 본인의 몫을 700억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00억 중에 이제 김만배가 까고 가서 이거를 500억 정도 주는 걸로 퉁을 460 몇 억인가로 퉁을 쳤더라고요. 뭐 먼저 갖고 간 돈도 까고 뭐 로비한다고 준 돈도 까고 비용 까고 뭐 해갖고 그 정도 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돈은 지금 못 주고 나중에 네가 2025년도 돼서 잠잠해지고 조용해. 지금 주면 너 이거 뇌물로 걸려. 2025년도 되면 너 줄게. 그때 네 돈이야. 요렇게 얘기한 정황이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이 돈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사실 유동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 와서 협박만 했지. 돈 내놔 이씨. 계속 돈 내고 야 내가 로비해야 돼. 내가 시의원 만났잖아. 돈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쓴 거는 돈을 많이 받아서 썼는데 저 개인 용도로 쓴 돈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엄청 많이 아무튼 썼던데 건물도 사고 외제차 사고. 외제차 사고 사랑하는 동거녀도 만들고 뭐 여러모로 돈을 썼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주고받았다고 서로 뇌물을 통해서 요구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 6억 5천 정도 금액인 거예요. 이게 6억 5천은 뇌물이라고 받은 돈이고, 왜냐면 지가 먹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나 정진상 준다고 받아간 게 6억 5천이고, 나머지는 사업 수익으로 동업자로서 받아간 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진 않죠. 근데 최소한 뭐 10억에서 20억 선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동규는 자기 몫이 원래 청와동 1호에 있는 지분 안에서의 700억으로 알고 있었고, 근데 그 돈을 김만배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왜 김만배는 돈을 줄 마음이 없었냐면 유동규가 계속 거짓말만 한 거야. 그래서 뭐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제 자기가 사장 대리를 하면서 이거 내가 민간 합동개발로 해줄게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아니 이거 공영개발 할 거야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야 이거 뭐 시장님한테 내가 다 얘기한다. 이거 도로 해갖고 이쪽 공원화 하는데 1,000억만 딱 이렇게 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게끔 자기랑 얘기했어.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유동규는 이쪽에 있는 남욱 일당한테 전부 말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욱 일당이 준 돈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중간에 먹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의원이니 무슨 뭐 지역구 의원이니
그 유동규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로는 줬다 그러고 지가 중간에서 임마의 포켓 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찌 됐거나 이 업자들이 나중에 대장동 일당들이 이 공사를 따게 됐는데 이 공사를 따게 되는 데는 앞에서 로비한다고 설치가 당겼던 유동규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김만배가 안에 사람 심고, 그러니까 뭐 정민영 변호사부터 사람 심고 도시공사 안에 있는 일들 조정하고 외환은 뭐 우리은행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 끌어들이고 위아래 검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낸 거지. 유동규가 실질적으로 자기 말로 해갖고 로비를 했다 또는 뭐 시장하고 접촉을 했다라는 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공무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오직하면 그러잖아. 당신이랑 이제는 이제 이재명 기자 직접 물어봐요. 당신이랑 나랑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슨 뭐 공원 개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그림이었냐? 기억 안 난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각종 비리, 이제 각종 이 사업들을 밀어주는 데 있어서의 얘기를 같이 진행을 했고, 시장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그런 알고 지내는 사이, 그러니까 호주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서에서 긴밀하게 만나갖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부분을 계속 김문기라고 하는 인물하고 엮어가지고 내가 김문기를 연결하고 김문기 통해가지고 보고를 받았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또 대질신문을 한 거죠. 왜? 뭐 그 날짜에 지가 3,000불을 줘갖고 가이드랑 같이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갔는데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두 사람을 붙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가이드한테 3,000불을 주고 요트를 타고 김문기랑 이재명이 나가서 요트 낚시를 했다. 그때 둘이 뭔가 접촉이 있었고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가이드 아니면 현장에 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날짜에 이거를 증명해 줄 사람이.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사진을 꺼내는 거죠. 나 그 날짜에 갯바위 낚시를 갔는데 그 갯바위 낚시를 간데 네가 김문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았냐 갯바위에서. 근데 왜 그 날짜에 네가 돈을 줘갖고 심지어 3,000불이라 큰 돈을 줘갖고 요트 타고 낚시를 갔다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또 울 뻔했어요. 자칫했어요. 유동규는. 결과적으로 유동규는 완전히 중간에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재명 시장한테 로비했다? 자기가 이 대장동 선정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막 사기만 친 거고. 근데 정치권이나 이런데 또는 경제 권력 옆에 이렇게 사기치는 중간에서 사기 쳐먹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을 만나서 다 얘기를 했고 내가 이재명의 핵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된다라고 남욱을 막 이렇게 속여먹은 거고 그 과정 중에 하나도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김만배가 나서갖고 대장동 사업을 끌어다 붙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결국은 유동규는 사기꾼으로 해갖고 고소를 당해갖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갖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검사한테 감동을 해갖고 지금 갑자기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제가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재명 시장한테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재명 시장이 자기한테 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그 시켰다는 얘기까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물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증언밖에 없어. 자기 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다 붙여보면은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계속 바뀌고 자기는 또 불리하면 또 모른대. 그래서 그 당시에 정진상이나 뭐 이런 김웅 같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서 돈을 주고 뭘 했으면 대장동 일당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전진산 돈 줄라 그래. 응? 남욱 돈 줄, 저기 김웅 돈 줄라 그래. 라고 얘기했으면 그 녹취록 안에 있을 겁니다. 왜? 얘는 늘 돈 줄 때마다 사람을 거명을 했거든요. 이 사람 주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7년 녹취록 안에 정진상이나 김웅을 만났다는 얘기는 있어도 돈을 주거나 이 사람을 회유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이 없어요. 녹취록 안에. 근데 지금 그 녹취록 외에 갑자기 그 당시에 돈을 줬다는 거고 뭐 이상한 박스에 넣어서 줬느니 종이 박스에다 줘서 3천만 원 줬는데 박스는 무슨 아니 종이백은 무슨 색깔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울고 있는 상황인 거야. 봉지도 흰색 아니면 검은색. 여자 아니면 남자라고 그러지. 그게 제일 웃기지 않아요? 밤 아니면 낮에 만났다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저기 그래서 시장님 차가 그때 어디를 돌아다녔어요? 네, 관내 및 관외를 돌아다녔습니다. 박대웅 이사장이 그 정말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누가 그 일광 횟집에 참석을 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에 그 시도지사 지자체장의 관용차 운행 일지를 요구했더니 몇몇 그 지자체에서 네 관내 및 관외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미친 거지. 그건 나도 알겠다. 그리고 요트 이것도 시간도 안 맞을 뿐더러 유동규가 요트를 3천 호주 달러를 주고 빌렸다는데 그렇게 비싼 바다 요트 낚시를 변호인 측에서는 못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동규도 못 찾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이드한테 줬으면 그런 걸 받아서 했던 가이드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호주에서 그런 비싼 27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 되는 그런 비싼 요트 낚시는 검색 자체가 안 된다. 호주나 우리나라나 사실 물가 비슷해요. 우리 바다 낚시 하루 나가는데 혼자 나가서 빌리면 150이고요. 나눠서 빌리면 두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바다 낚시 간단 말이야. 아무튼 뭔 개소리야. 뭐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박을 당하면 잘 모르겠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둘러대. 이거 시간 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 때도 와, 사실 좀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은 하다못해 대한 언론을 할 때도 진짜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 꼬이거든요. 진짜 많아. 아 진짜 저 사람은 직업도 없나?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봐도 신뢰가 1도 안 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맨날 자기가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와. 그리고 그 옆에서 막 꼬여. 그러면서 자기가 또 밖에 나가서는 나 거기 좀 힘 있는 조합원인데 라는 식으로 뻥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 원래 이게 속성인가? 이렇게 진짜 벌레들이 원래 많이 끓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경수 지사를 봐도 저는 딱 그 사건을 딱 봤을 때 딱 그게 떠올랐거든요. 드루킹 원래 사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맞아요. 벌레들이 많이 꼬이지. 그런 거에, 이렇게 팔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 라는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지유하고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짓까지 당했냐면, 우리 변지유 아나운서, 자기가 변지유 아나운서랑 사귀었다. 최혜인 아나운서랑 사귀었다. 나 뭐야. 문희정 아나운서랑 사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 국민TV 있을 때 제가 민동기 뉴스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 조합원이 맨날 오는 거야. 와가지고 나한테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 딴 사람 만나고 가. 근데 밖에 나가서는 내가 이정희 PD랑 친한데 그거를 온 세상에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그 사람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심하네. 근데 나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높은 분이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랑 친해요? 이러는 거야. 아닌데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랑 친해요? 아씨 이거 좆됐다. 그리고 이거 이 새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페이스북에 번, 썼어 내가. 근데 몇 번 출연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기서 알바를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만나는 정치인들,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 나 국민TV 조합원이에요 하면서 제가 거기 직원이었다라고 뻥을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문희정이랑 겁나게 친하게 지냈다. 사실 얼굴 한번 본 사이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김문호하고 이재명 대표의 관계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진짜로. 아니 여행에 일원으로 진짜. 따라왔는데 야 너 꼴배기 싫으니까 내 근처에 오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사진 찍는데 아니 나 같으면 인사하고 가잖아. 어. 난 그 사람 말도 잘 안 섞어. 얘요 그거 인사 가는데 얘 나중에 끝나는 건데 내가 거기서 들은 건데 이러면서. 내가 당신 신복이잖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아 진짜. 나는 나랑 친하다고 사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게 진짜 친한 거야. 어? 그게 나는 나랑 친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뭐 고마저씨 정도 말고는 자, 없어. 심지어는 안 친하대 나랑. 작가님은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거지. 내가 누구랑 친한데 이러면서 작가님 뭐 좀 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무슨 쩐쭈하고 친한데 무슨 어디 대기업하고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놔도 근데 나랑 친하다고 사칭하는 사람이 없어. 반대지. 진짜 친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섭섭해요. 대박이다. 또 그런 거에 넘어가세요? 아이, 참. 진짜요? 누구랑 친하다고 이러면 귀가 팔랑팔랑해져? 그지. 아니 삼성 계열의 무슨 뭐 납품하는 업체에 격리로 한 2년 일했던 사람이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친하다. 연결고리가 있대. 하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송 작가님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밖에서 친하냐고 물어보면 아니, 아니요 방송만 같이 재미난 해요. 얘기 해주냐. 나랑 같이 가서 술도 잘 먹고 내가 술값도 잘 내고 안주도 많이 시키고 그 안에서 말도 나 혼자 하는데 왜 나랑 친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그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좀 안 되겠네 이런 눈빛으로 본다는 거. 예. 우린 참 다행이에요. 내가 전국에 우리 지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 이런 얘기 옳지 않아.